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전예지입니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이른바 반도체 굴기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는 지난 2014년 중국 정부가 이른바 빅펀드 조성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3D 낸드 플래시 및 파운드리 사업까지 바싹 추격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D램 시장은 2017년 77%, 2018년 39%의 고속 성장을 기록했지만 내년엔 1%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 칭화 유니그룹 소유의 양쯔 메모리가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푸젠 진화 IC와 이노트론 메모리가 D램을 양산할 신규 진입자로 꼽히고 상하이 소재 SMI는 내년 중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하는가 하면 광둥성 주해시는 폭스콘과 손잡고 새로운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0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와 지난 3분기 500억 원대 순이익을 기록한 SK하이닉스 시스템 IC의 경쟁사가 등장한 셈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DS 부문에선 D램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방어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세우는 기술의 초격차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공세를 막아내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성남 분당구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9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분당 아파트 가격은 21.9% 올랐는데요. 서울 25개구 전체의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 14%를 훨씬 웃돈 수치입니다. 영등포구의 아파트값도 18.3% 올랐고 강남은 17.8%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양천, 송파, 동작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값이 16.3% 올랐습니다. 반면 조선 자동차 산업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남 거제는 아파트 가격이 10.5% 하락했고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마산 하포구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한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제곱미터당 1,825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수도권, 광역시 등을 제외한 기타 지방이 기록한 217만 원의 8.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이 내년 1월 2일 영패션관 리뉴얼을 끝으로 5년에 걸친 대규모 증축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갑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5년에 걸친 공사로 영업 면적이 35,640제곱미터에서 52,893제곱미터로 1.5배 늘어났고 입점 브랜드는 총 600여 개로 리뉴얼 전보다 100여 개 늘어났습니다. 천호점은 지난해 10월 식품관 리뉴얼 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퀴즈관, 리빙관, 전문 식당가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전문관을 순차적으로 선보였습니다.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9 KB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전문가 112명에게 설문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7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락폭이 1에서 3%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고 3에서 5%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도 17%나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한 응답은 87.5%로 5%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19.6%였고 주택 거래량도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은행 프라이빗 뱅커도 내년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KB협력 공인중개사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6.3%가 내년 주택 매매 가격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70.2%는 서울의 주택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강북이 73.1%, 강남은 67.2%가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세계 1위 자동차 업체인 독일의 폭스바겐이 당국의 디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상 현상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 디젤 게이트 이후 46만 대를 리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대량 리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은 디젤 게이트로 알려진 배기가스 조작 사건의 주범인데요.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엔진 제어 장치를 프로그래밍해 기준치의 40배에 달하는 배출량을 숨긴 사실이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폭스바겐사 제품에서만 배기가스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그룹 산하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에서도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큰 파문이 인 바 있습니다.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는 배기량 1.2리터 디젤 엔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도록 고안된 업데이트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부 점검을 하면서 폭스바겐이 이상 현상을 감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 업데이트가 제3자가 개발했다고 밝혔으며 이상 현상 발견 후 독일 교통당국에 신속하게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던 국내 기업들의 사례가 베트남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이 우승한 AFF컵 결승, 경기 전후 시간대에 광고를 내보낸 베트남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유제품 기업 비나밀크의 매출액은 평소보다 200% 늘어난 6천억 동, 약 289억 8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나밀크는 AFF컵 결승전 전후반 경기 휴식 시간과 우승 직후 사람들의 환호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60초 TV 광고를 내보냈는데요. 베트남 민족의 자긍심을 주제로 구성된 광고의 전략이 맞아 국영기업인 비나밀크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초 금융위원회가 2%대의 자영업 대출을 지원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사후약 방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자영업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 역시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